안녕하세요. 글로하는 명상 시리즈를 진행하게 된 안현진입니다. 글로하는 명상은 생각과 감정을 고요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명상적 글쓰기입니다. 명상적 글쓰기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고요하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빠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은 왜 하는 것일까요? 어떤 목표를 위해 명상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지난 여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프레임 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온라인 코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은 마인드풀리스, 인지 심리치료 등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마크 윌리엄스 교수님께서 만드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코스에서 마음 챙김 명상, 즉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는 세 가지 기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인드풀리스의 세 가지 목표이자 세 가지 기둥은 첫 번째, stability and calming, 즉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insight와 clear seeing, 즉 어떤 편견이나 왜곡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어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kindness to other people and myself입니다. 즉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대함을 갖고 관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글쓰기는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명상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글쓰기가 이 마인드풀리스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글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방사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속에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머릿속에 어떤 생각에 꽂히게 되면은 그 생각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팔방으로 정말 정신없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더욱 복잡해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의 모습은 조금은 다릅니다. 워드 프로세스를 열어서 글을 써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글이라는 것은 커서가 좌에서 우로 움직이듯이 좌에서 우로 쓰여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동시에 적을 수가 없고 좌에서 우로 순차적으로 글을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글을 쓸때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선형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재배열하고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표현을 써보자면 엉켜버린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명상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상적인 경험 속에서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의 실체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글을 씀으로써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더 고요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명상적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타인에게 어떤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 쓰는 에세이,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글들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솔직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글을 써볼 테니까요. 글을 특별히 잘 써야 한다거나 글을 쓰는데 부담이 있다거나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편하게 잠깐 제쳐두셔도 문제 없습니다. 글쓰기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 바로 명상적 글쓰기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글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손으로 쓰는 아날로그식 방식이 있고요. 컴퓨터나 아이패드, 노트북 등을 이용하는 디지털 형태의 글쓰기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글쓰기는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명상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아무래도 손으로 쓰는 것, 즉 아날로그 글쓰기를 먼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날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명상적 글쓰기가 충분히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디지털 글쓰기를 할 때도 디지털 글쓰기의 단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충분히 명상적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저와 함께 글을 쓰시면서 절대 글을 지우거나 삭제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글을 쓰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내용이 너무 날것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화이트를 쓰시거나 절대 알아볼 수 없도록 막 선을 여러 번 긋거나 그런 식으로 지우지 마시고요. 내가 이 부분을 지우고 싶었다 라는 의미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볍게 2줄 정도만 그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워지는 것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